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재료 매매에 관련된 걸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에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죠. 이 재료 매매에서 이 특징 주식 있잖아요. 이걸 매도 타이밍으로,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야 되나,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야 되나, 이런 의견들이 요즘에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강의나 유튜브를 보더라도 진짜 고수들끼리도 관점이 달라요. 어떤 분은요, 이 특징 주식은요, 매도 타이밍으로 봐야 된다. 어떤 분은 매수 타이밍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거를 설명하기 앞서 이 결론 제가 오늘 도출할 거거든요. 이 결론을 도출할 거고, 이 결론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저의 관점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꿀팁을 방출할 거예요. 재료 매매 꿀팁 하나 방출할 겁니다. 그래서 이 꿀팁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면요, 일단 이거에 대한 결론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앞서서 예전에 이제 이 재료 매매에 대해서요, 자신만의 관점을 정립해서 특허까지 내신 아주 고수가 있었어요. 아마 2000년도 초반인가? 한 거 2010년도 초반 때인가 그분이 아마 재료 매매에 특화된 그런 자신만의 이론을 정립해서 그걸 특허를 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제 A라고 할게요. 그분이 이거에 대한 엄청 구체적인 그런 매매 방법들을 정립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고, 그거에 대해서 추종하고 이걸 잘 활용해갖고 수익을 많이 내는 트레이더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제자들이요, 또 이 특징주 이슈들을 많이 강조하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특징주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대표적으로 지금 하나 들은 겁니다. 이 특징주 재료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자신만의 그런 노하우들과 이제 좀 접목시켜갖고 또 설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특징주 이슈는 중요하다, 특징주 이슈는 중요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어느 순간 때부터가 이제 매수 관점이 아니라 특징주 이슈는요, 이제는 매도 관점으로 삼아야 된다. 왜냐면 이 특징주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그때 단기 고점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제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요즘에 많아졌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의견을 어떻게 제가 이제 결론을 한번 도출할 거냐면요, 이거에 대한 이제 저의 생각을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그거를 설명하기 앞서서 이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겔의 변증법 사상 그런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 해겔의 변증법 사상을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거를 주식시장에 적용해서 이 내용에 대한 결론을 제가 도출하고 꿀팁 활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꿀팁 설명하고 활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독일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 근데 이 헤겔은, 독일이 뭐가 유명하죠? 독일이? 그쵸. 자동차가 유명하죠. 뭐 벤츠, 아우디, 그리고 뭐 있죠? BMW, 뭐 3사, 독일 3사라고 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철학이 유명합니다. 철학이. 우리가 독일 철학자로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마 칸트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칸트, 그쵸? 헤겔도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헤겔의 그런 자신만의 사상 철학을요, 아마 그 변증법 논리를 만들어냈어요. 변증법의 구조는요, 이 세 단계 과정을 거쳐서 설명돼요. 정반합. 이거는 앞서서 이제 소크라테스나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 들으셔보셨죠? 예. 이분의 계보를 이어갖고 이분의 논리들을 약간 더욱더 발전시킨 거예요. 해겔이라는 사람이. 변증법 논리를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요, 어떤 논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낙태. 요즘에 낙태 문제가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해리스도 그렇고. 해리스랑 지금 누구예요? 트럼프랑 막 토론하고 있잖아요. 낙태 허용되느냐, 허용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럼 낙태에 대한 이런 주제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데 찬성 의견이 있겠고, 낙태를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반대 의견이 있겠죠. 그런 두 개의 반대 의견들을요, 이 두 개의 반대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개의 반대 의견들을 모순 없이, 둘 다 모순 없이 합의에 도달해서 그것들을 양립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합의라는 게. 그래서 이 찬성과 반대 의견들을 모순 없이 양립시키는 그런 합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이 변증법적 논리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모순을 찾고 해결하는 과정이잖아요. 어떤 논제가 있어. 그거를 찬성, 반대, 이 두 개의 논리를 모순 없이 합에 도달해요. 그리고 이게 또 정의돼요. 그리고 이게 또 반대 의견이 생기죠. 이 두 개의 그 의견들을 모순 없이 양립할 수 있게 합에 도달해요. 이런 식으로 역사의 발전 단계가 왔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거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모든 그런 토론 과정에서 이 논리가 많이 사용돼요. 이 토론 방식이. 어쨌든 이것들을 제가 통해서 설명드릴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간단하게 설명받고,
그러면 이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정은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을 찬성하는 의견, 그리고 또 반은 반대하는 의견. 합은요. 이 둘의 주장을요. 모순 없이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단계에 도출하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그걸 주식시장에 적용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바나나는 긴가요? 이런 거에 대한 건 주제가라고 해볼게요. 바나나는 긴가요? 바나나는 길다? 이런 거에 대한 주제에 대한 정반합 사례를 볼게요. 아주 생뚱맞은 질문이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쉽게 설명이 되니까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의 그래요. 찬성한 의견. 맞다. 바나나는 길다. 바나나는 길죠. 그렇죠? 하지만 반이 이러는 거예요. 바나나가 그렇게 긴 건 아니다. 바나나가 그렇게 긴 거,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사람 생각은. 그러면 반이 이러는 거예요. 바나나는 솔직히 바나나보다 기차가 더 길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당연하지. 기차가 당연히 길죠. 바나나보다 어디다 비교해요. 기차랑. 그쵸? 그러니까 정이 이러는 거예요. 아, 그거 인정한데 바나나는 과일이니까 과일이랑 비교해야지 무슨 기차를 갖다 대. 바나나가 배보다는 길지 않냐. 그러니까 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기차가 아니더라도 바나나보다 수박이 더 길어. 이러는 거예요. 그죠? 바나나보다는 수박이 길죠. 이렇게. 그죠? 수박 자체가 크니까. 일단 정이 또 이러는 거예요. 아, 그건 인정해. 하지만 바나나가 이 가로, 너비랑 높이 대비 길지 않냐. 바나나가 우위다. 보세요. 수박은 너비랑 이렇게 높이를 둘 다 이렇게 대비는요,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바나나가 뭐라고 해야지? 높이 대비는 길이가 바나나가 우위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반이 이러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 기차랑 비교하면 안 되니까 과일 중에서 너비나 높이 대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비나 높이 대비 길이가 긴 편에 속한다라고 말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에 도달하는 겁니다. 어떻게 도달해요? 이 바나나는 길다. 그리고 바나나가 그렇게 긴 거 아니다. 이 사람의 양립되는, 뭐라고 해야 되지? 모순되는 의견들을요, 양립하게 만드는 거지. 망립하게 만들어갖고 새로운 결론에 도출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의견이 모순되지 않게 하려면은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 너비나 높이 대비 길이가 긴 편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두 의견의 이제 변증법이라는 것은요, 양쪽의 주장이 모순 없이 양립하는 새로운 합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주장이 모순 없이 둘 다 양립할 수 있게끔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바나나는 길어요. 그쵸? 근데 바나나가 그렇게 긴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조건이 있다면. 이런 구체적인 조건이 있다면 당연히 길지만 이런 구체 조건이 없으면 바나나가 그렇게 긴 건 아니죠. 기차도 있고 뭐예요. 차도 있고 많잖아요. 바나나보다 긴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구체적인 말을 해야지만이 이 양쪽의 주장이 둘 다 모순 없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번지법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이 토론 과정을 통해서 합에 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번지법의 본질은 이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반대되는 입장이요, 이 토론을 통해서 진리에 다가서는 거예요. 이 합에. 그리고 해결의 표현으로 빌리자면은 이 정과 반이요, 싸우다가 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서로의 그런 합. 그리고 정과 반의 대립을 통해서 정과 반의 이 대립을 통해서요, 합이 형성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거를 주식시장에 제가 한번 적용을 해서 설명드려볼게요. 아까 이거 있죠. 재료매수 특징주 이슈부가 매수 관점일까 매도 관점일까, 이거를 한번 이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똑같은 변증법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징주 이슈는 매도 타이밍인가에 대한 정반합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 이러는 거예요. 그래, 맞다. 특징주 이슈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야 된다. 찬성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반이. 반대하는 입장이, 특징 주식가 나오고 더 급등하는 경우도 많은데 오히려 단타로는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어. 얘는 매도 타이밍이라는데 완전 의견이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이 이러는 거예요. 아이, 그것 인정해. 그래, 인정해. 하지만 특징 주식가 나오고 급락하는 경우가 더 많다.
실제로 통계내 보면 그런 경우가 많지 않냐? 그러니까 특징주 이슈가 나오고 나서요. 특징주 이슈가 나왔다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급락할게요. 특징주 이슈. 그리고 급락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냐? 그걸 이제 반은 인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 그래. 내가 통계 내보니까 그래. 그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당일 주도 섹터에서 나오는 특징주 이슈는요. 이슈 나오고 더 급등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특징주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보다 당일 주도 섹터라면, 이 주도 섹터라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급등하고 나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당일 주도 섹터라면은 이 특징주 이슈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그렇다면 주도 섹터에서 나오는 특징주 이슈를 이용해서 당일 단타 매매에서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합에 도달한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특징주 이슈는 매도 타이밍으로 잡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쵸? 특징주 이슈는 매도 타이밍으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주도 섹터에서 나오는 특징주 이슈를 이용해서 당일 단타 매매에서는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 둘의 의견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요. 둘 다 이 모순 없이 양립하게 만드는 이 합의 그 도달한 결론에 합의 결론에 도달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제 이걸로 지금 보여드린 걸요. 잠깐 이제 종목으로 설명드리자면요.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아시죠?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이 실제로 보세요. 오전에 이슈가 나왔어요. 이거를 올릴게요. 잠깐만요.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이요. 9월 20일 날요. 오전 8시, 9시, 여기에 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슈가 나오고 나서 특징 주시가 요 정도에서 나왔어요. 9시 24분. 9시 24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유한양행. 특징 주시 보이시죠? 그래서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나온 시점이 여기였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9시 24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24분에 나왔는데 특징주 이슈를요 매도 타이밍으로 본다면요, 그쵸? 이게 좀 추가적으로 10% 이상 급등하거든요. 여기서 이슈 나오고 나서도요, 그쵸? 이슈 나오고 나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10% 이상 급등하는데 이 사람 관점에서 본다면요, 아까 매도 타이밍으로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아닐 수 있죠. 매수 타이밍으로 본다는 관점이 더 맞을 수 있어요. 수익 내는 관점에서는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는요, 보세요. 재료 일봉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기준봉입니다. 장대 양봉 신고가 돌파 나오고 나서 이 기준봉 중심선 밑에서 이제 시가 이탈 없이요, 여기 중심선 부분까지 지지받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재급등, 이제 일봉상 N자형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일봉 수익 재료 매매하는 사람들은요, 이 재료 지속성이 있고 앞으로도 특징 주식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본인이 분석하고 판단을 했으면요, 이런 매집, 일봉상 이렇게 눌린 과정에서 매수를 합니다. 분봉 이렇게. 예, 보통 이제 기준봉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봉 중심봉에서 이 시가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한다며요. 다시 한번 이 특징 주식가 나오면서, 여기 보시죠. 특징 주식가 이렇게 막 나오면서요, 급등할 때요, 분할 매도, 아니, 특징 주식하고 급등할 때 던지는 그런 타이밍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관점에서 일반적으로는요, 눌림에서 매수한 다음에 재료 매매 그 일봉 재료 매매 하시는 분들 기준이에요. 다시 한번 이렇게 N자형 2차 돌파가 나올 때 특징 주식가 나오면서 강력하게 급등을 하는 경우 보통 매도 타이밍으로 잡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분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정의 있잖아요. 특징주 이슈는 매도 타이밍인가? 이거에 대한 찬성하는 입장은요, 맞다, 특징주 이슈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고, 그리고 반대로 아니다, 특징주 이슈가 나오고 더 급등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은요, 당일 매매 하는 사람들. 대신에 이분의 이런 매수 타이밍의 관점이 맞아 떨어지려면요, 이 해당 종목이 주도 섹터의 종목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종목에 대한 그 재료 있죠. 재료의 강도가 크거나 그 재료가 잘 먹혀갖고 이렇게 지속적인 큰 거래 대금이 유입되면서 이 달의 주도주가 된 경우에는요, 그 반의 그 반대 입장에서 그분이 주장하는 그런 매수 타이밍을 보는 관점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에 도달한 게 이 두 분의 모든 관점이 양립 약간 모순되잖아요. 한 손은 매도 타이밍, 한 손은 매수 타이밍. 근데 둘 다 제가 이런 관점에서 설명드린다면 둘의 의견이 둘 다 맞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재료 매매하는 사람들이 보통은요, 특징 주식은 매도 타이밍으로 잡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 고수들의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고수들이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그냥 나는 특징 주식가 나오면 매도 타이밍으로 잡는다. 나는 특징 주식가 나오면은 특징 주식의 그런 재료 강도,
그리고 파급력, 그리고 재료의 키워드, 그리고 해당 시장 화두에 맞는지 그런 것들 잘 파악하고 나서 매수 타이밍으로도 잡아갖고 매매를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의견들 있잖아요. 정과 반 이런 의견이 다른 그런 모순되는 의견들을요 양립해서 둘 다 모순 없이 양립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합의 결과를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이러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양쪽의 주장이 모순 없이 양립하는 새로운 합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합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은 이 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제부터 제 결론입니다. 네, 제 결론은요, 주도주 수익매매로 접근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도주 수익매매, 방금 말했어요. 여기서 주도주, 내가 만약에 이제 지금 시장 화두에 맞는 그런 주도 업종은요 제약바이오고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제가 유한양행을 신고가 돌파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한양행을요, 네, 주도주 수익매매 관점에서는요,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기준봉 나오죠.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이 중심봉에서 시가 부분, 그리고 여기에 21선 기준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구간을 잡아갖고 수익 눌림으로 접근한다며 나중에 이렇게 N자형 2차 돌파가 나올 때 있잖아요. 이거를 특징 주시 나오고 N자형 2차 돌파가 나오면 이렇게 특징 주시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매도 관점으로 잡는 거예요. 다만 이게 주도 섹터의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로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재료 매매로 접근한 사람들은요 좀 눌림에서 낮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특징 주시가 나오면 보수적으로 분할 청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 써놨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주도 섹터 대장주 후보라면 판단될 경우, 그리고 이 특징 주시 나오면서 상승하면은 분할로 청산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한 번에 매도하면 안 돼요. 왜냐면 특징 주시가 대장주 후보라면요, 그리고 그날의 주도 섹터라면은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할로 청산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일 주도 섹터 거리가 멀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가 지난주 금요일에 주도 섹터였는데, 만약에 내가 주도 섹터가 아닌 종목들을 가지고 있고 그 종목이 특징 주시가 부각되면서 급하게 급등하게 되면 그때는 분할이 아니라 전량 매도 타이밍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걸 설명드려 볼게요. 모비스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특징 주시가 나오고 나서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이 종목이 이제 1등이요.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일종이죠. 또 하락 추세잖아요. 보통 이렇게 하고 밀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기 보시죠. 특징 주시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이 1등이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게 상한가를 가니까 비츠로테크, 이 종목도 후속으로 특징 주시를 내면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걸로 볼게요. 비츠로테크 보이시죠? 1시 40분 특징 주시를 내면서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1시 40분이 여기 겁니다. 그쵸? 꼭 거의 고점이었습니다. 1시 17분인가? 여기 왔구나. 1시 40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1시 40분이면은 1시 40분? 11시 40분이죠. 이 정도가 특징 지수가 나왔던 건데 거의 고점 부분이었잖아요. 튀고. 왜냐면 모비스가 1등이었고 이제 후속으로 초전지 관련주 중에 이제 비츠로테크라든지 선한 덕성들이 막 후속으로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이게 당연히 주도 섹터는 아니었잖아요. 주도 섹터가 아닌 종목 중에 1등도 아니었어요. 1등 모비스였죠. 1등이 상한가 가니까 이제 후속으로 급등한 건데, 후속주들이 이렇게 특징 지수가 뒤돌아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할 경우에는요, 그걸 매도 타이밍으로 잡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주도 섹터도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을 거라 보고 요약을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주도 섹터가 당일 거리가 멀지만요, 특징 지수 부각되면서 급하게 급등할 때, 방금 모비스나 이런 뭐라고 해야 돼, 비츠로테크 같이처럼 그때는 전량 매도 타이밍을 보는 게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로 접근한 사람들은요, 주도 섹터 특징 주식 부각이 될 때요, 아까 유한양행 보셨죠? 차트상 맥점이면서 거래대금이 양호하면, 유한양행 보시면은 추가 급등이 슈팅을 노리고 매수 타이밍을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이것처럼 유한양행 이 특징 주시가 여기 때 나왔잖아요. 근데 이 특징 주시가 나왔을 때 시점을 보면 24분 시점을 보면요, 이게 보세요.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시작했잖아요. 안 밀리고 거래대금도 크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20선, 그리고 이제 이 피보나치 1라인, 대장주 지지 라인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지 받고 이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국면에서 특징 주시가 나왔잖아요. 처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게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주도 섹터였고 주도 업종이면서 섹터였고 일봉상 차트도 N자인 2차 돌파형이고 이게 분봉상 100억 이상씩 꾸준하게 터진 주도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이제 추가 급등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당일에 이제 이거 단기 매매로 접근한 사람들 주도 섹터 특징 지수 부각이 될 때는 차트상 맥점이면서 거래대금이 좋으면 또 그게 이제 거래대금 기준으로 이제 주도주를 보는 거니까 주도주라면은 추가 급등 슈팅 노리고 매수 타이밍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이 의견도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반의 의견도. 그리고 이제 정의 의견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래서 정의 의견, 그쵸? 반의 의견, 이것들을 둘 다 모순 없이 통합시키면서 제가 새로운 이렇게 결론에 이렇게 합의 단계에 도달을 하게 된 겁니다. 저의 결론은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결국 얘기는요. 결국 특징 주시는 매도 타임이냐 매수 타임이냐라는 이 두 반대 의견을요. 정반합 이 토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둘 다 모순이 없잖아요. 상황에 따라 양립하는 새로운 합의 단계에 도달하는 그런 결론을 제가 낸 겁니다. 이게 해결의 변증법의 그런 사상의 그런 뭐라고 해야 과정들은요.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거는 실제로 정치, 사회, 경제 중요한 토론을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중요한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해결의 변증법은요. 오늘날에도 철학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논의에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합의 과정을 논란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반합을 통해 갖고 사회는 발전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사회는 발전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들을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는 꿀팁을 방출할 때죠.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결론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결론? 그쵸? 합까지 낸 결론이요? 그러면요, 오늘 꿀팁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이제 보통요, 이거를 내리고, 잠시만요. HTS를 보고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나가 어디 갔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하나가 지금 찾아야 되는데 보면은요,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유한양행을 보통 재료 특징주 매매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해당 종목은요, 이제 돌려볼 때 하나 더 꺼낼게요. 잠시만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걸 꺼내고 설명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제가 아까 그 창시자 있잖아요. 재료매매 창시자가 처음에 설명을 했을 때는요, 이 특징주 이슈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될지, 그 특징주를 어떻게 빠르게 공략하는지 한 5가지를 진짜 세세하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올려드리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하는 방식을 올려드릴게요. 보통요, 이제 종목들을 막 돌려볼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돌려볼 때요, 저는 보통 시황 뉴스를 2개 킵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종목으로 해놓고 하나는 전체로 해놔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는 전체로 해놓고 이 검색에다가 1, 2초만 해도 계속 이렇게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특징주라는 그런 키워드를요, 여기다가 검색으로 넣는 겁니다. 그럼 특징주에 관련된 이슈만 여기서 전체에서 뜨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해별 개당 종목을 이렇게 돌려봤을 때 약간 유한양행이라고 아까 하면요, 이렇게 유한양행 이렇게 돌려보잖아요. 그러면 이 유한양행에 관련된 지시, 이건 다 아시잖아요? 이슈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녹십자 엘빙,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이것도 특징 이슈 나왔어요. 이제 제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게 제약바이오가 이제 해당 주도 섹터잖아요. 그러면 제약바이오에서 나오는 특징 이슈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당일 장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 주도 섹터가 제약바이오라는 걸 알았다면. 그러면 이 개별 종목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전체 클릭하고 이거를 고정을 해놔요. 그리고 여기 검색에다가 특징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징주 이슈와 관련된 내용 오늘 하루 종일 나오는 내용들은 다 여기 뜨는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소리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소리로 하는 거는요, 이 해당 종목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금액 들어왔을 때 얼마. 그래서 제가 소리는 나중에 기회 되면 알려드리는데, 소리 말고 특징주 이슈 키워드가 나올 때 소리로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특징주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해되나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은 여기서 다루진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글로써 다룰 때는 전체 이슈 중에 특징주 이슈만 자기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빠르게.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나왔다고 할게요. 9시 42분 이 특징주 블랙틱 딱 나왔죠? 그러면 바로 이제 제가 여기서 특징주 이슈 나오는 것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9시 24분 보시면 여기 유한양행
보이시죠? 유한양이 특징 주식으로 뜨는 거예요. 여기 이때 뜰 때가 그럼 바로 공략하냐? 그렇지 않죠. 제가 인트로 뭐 다 자세하게 지금 재료 매매 오늘 설명드리진 않지만 이 특징 주식가 여기 뜨잖아요. 그쵸? 여기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뜨는데 20일날 이날 이렇게 처음 떴어요. 이 9시 24분에. 물론 6분에 특징주슈 이런 타이틀 안 달고 이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이 특징주라는 그런 키워드를 달고 나온 건 9시 24분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딱 봤어요. 여기서 딱 봤어요. 근데 이 앞에 거래량이 크게 터졌어. 조정 받고 보니까 이제 21선과 피보나치 1라인 여기서도 겹치고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되고 다시 2차 돌파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요. 여기서 들어가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 거래대금이라든지 이 차트라든지 최근 시장의 주도 업종 그리고 주도주가 뭔지 파악을 했다면요. 특징 주식 나오고 이게 주도주기 때문에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보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단기 관점으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니까요. 다음에 엑스트바이오 메디컬이 나오잖아요. 엑스트바이오 메디컬도요. 이 특징 주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면요. 여기는 시간이 9시 24분 말고 9시 25분인가? 24분이네요. 한 이 정도에서 나왔네요. 이 정도에서 나왔어요. 이 정도에서. 그러면 이 특징 주식가 단기 고점이긴 하지만 이 제약바이오가 오늘의 주도 업종이고 이게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라인에서 이렇게 잘 지지가 되면은요. 다시 한번 2차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고 판단해보고 조정 매수를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당일 이게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정반합에서 이 반의 관점에 맞는다면요. 요런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이 거래대금이 크게 빵빵빵 터지면서도 지금 시장이 주도 업종이면서 주도 섹터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한해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까 말했잖아요. 뭐죠? 모비스나 아까 비철텍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이 주도 섹터도 아니고 그냥 후속으로 1등도 아니고 후속으로 이렇게 특징 주식가 부각되면서 급등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요. 단기적으로 전략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왜냐하면 주도 섹터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저점에서 잡았다고 할게요. 저점에서 잡다가 이제 급등할 때 이제 던지려고 그럼 맘먹고 있는데 이 특징 주식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막 크게 급등한다. 이렇게 거래량이 반짝 터지고 그리고 특징 주식 나온다. 이 주도주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반짝 터지는 건. 이렇게 안 터지다가 터지는 거는요. 갑자기 어떤 이슈가 떴기 때문에 이렇게 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략 매도 관점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매매를 할 때 설명드린 부분이 이 전체 시황 뉴스에서 한쪽은 특징주를 검색을 해놓고 특징주만 나오게끔 그리고 한쪽은요 종목을 돌려갖고 어떤 종목들이 이슈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켜고 당일 주도주를 파악했다면 주도 섹터를 파악했다면 오늘 제약바이오냐 아니면 오늘 반도체냐 예 그쵸? 아니면 2차전지냐 2차전지가 한때 핫했을 때는요 2차전지 상승 추세로 이렇게 핫했을 때는 2차전지 특징주 이슈 나오면요 오늘 유한양처럼 추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에코프로 다 아시잖아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포스코 그룹도 그랬었고요. 예. 그래서 항상 본인의 주도 섹터 주도 업종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나서 추가적인 급등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런 거를 파악하고 이제 매도 관점으로 삼을 수도 있고 매수 관점으로도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알아야지만이 재료 매매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정도까지 설명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들도 뭐 다루고 싶은데요. 그건 한번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요. 이 재료 매매에서 특징 주식은 매수 관점일까 매도 관점일까 이것들에 대해서 아까 결론, 그쵸? 이 매수 관점으로 보는 사람 말고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는 사람 그리고 그리고 이거를 매수 관점으로 보는 사람 이 둘의 결론들이 모순 없이 양립하려면 이런 결론이 가능한 거고 이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략하는지는 방금 꿀팁 알려드렸죠. 거기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요 재료 매매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설명한 내용 있잖아요. 앞서 이제 특징주 관련해서 꿀팁 방출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 빼먹어서 다시 켰어요. 아까 까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영상에서 생각났어요. 그리고 앞선 강의에서도 앞선 영상에서도 하나 빼먹은 게 있어갖고 그걸 언급하려고 이게 전체 보세요. 전체 시황 뉴스 이게 전체로 해놓고 고정해놓고 여기다 특징주 하면 특징주 넣으시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제약바이오가 주도 섹터라 하면은 여기다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나온 특징주 위주로 보면서 이제 차트와 거래대금의 연속성과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유한양행이 오늘 이렇게 20일 날 막 재료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유한양행이 시장의 주도주라는 거에 파악되면요, 유한양행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인포섹터 제가 이제 많이 쓰는 거예요. 테마를 찾을 때 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그 주식들을 정리를 안 해놨어요. 만약에 본인이요. 그러면은 그 종목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한싹이라는 종목이 딥페이크 관련된 주식이죠. 그러면 여기 인포스탁 섹터 종목 0659를 딱 이렇게 키움증권 해놓으면요, 이렇게 세 개 나오거든요. 전체로 원래 보통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테마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딥페이크 관련된 주식 한싹이 무슨 테마인지 모른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테마 검색했다가 한싹 딥페이크라고 할게요. 한싹만 알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센즈랩, 디지캡, 한빛, 알체리 뭐 쪼쪼쪼쪼쪼, 그쵸? 딥페이크 관련된 주식을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관련된 주식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더 있고 더 관련된 것도 있긴 하지만요, 이렇게 하면요 대충 알 수 있어요. 어떤 게 이제 보세요. M83이라는 게 딥페이크 관련된 주식인 거 아신 분 있으세요? 물론 아신 분들은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쵸? 센즈랩이라든지, 물론 저는요 이렇게 정리를 해놨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정리를 해놨잖아요. 딥페이크 관련된 한싹, 센즈랩, 모니터 여기 있는 거 다 정리를 해놨지만, 뭐 추가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는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비만 치료제, 그쵸? 유한양행도 비만 치료 관련 주식이면서도 이 관련된 것,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대봉 LS, 유한양행, D&D 파마텍, 블루엠텍 이런 식으로 평소 때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대봉 LS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주식들이 이렇게 싹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저 또한 따로 정리를 했지만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키움 이 0659 인포스탁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기에 비만 치료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주도주라 파악이 된다면요, 또 관련 종목이 어떤 건 있는지 이렇게 비만 치료 찾아보고요. 이렇게 상승률 순위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클릭하면요, 새롭게 탄력도 되도록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특징주 이슈가 나올 때 오늘 비만 치료제가 탑1 섹터니까 비만 치료제 나오는 그런 특징주 이슈를 유심 있게 봐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리스트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특징주가 나오는지 개별 이슈를 이걸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전체 특징주 이슈를 이걸로 확인하거나 해서 차트를 보고 빠르게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설명을 하나 빼먹었어요. 제가 인포스타.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인기주라는 게 실시간 종목 순위 상위를 인기주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여기 나온 거.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상위 나온 것들은 이제 뭐죠? 주도주라고 그랬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찍는 이 시간에요. 지금 시간 보니까 유한양행이랑 유한양행 여기 두 개 붙잖아요. 그럼 이게 거래대금 상위, 실시간 상위 하면 이게 보통 주도주의 이제 그런 상승하는 종목이, 그쵸? 특히 의미 있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종목이 거래대금 상위 뜨고 양봉 나오면서 이렇게 실시간 상황이 뜨면요, 그 종목은 보통 재료가 있을 가능성이, 재료의 모멘텀, 재료 연속성이 있는 종목이 가능성이 크고 신규 재료가 나와갖고 상승하는 종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도주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 종목에만 뜬다고 해서 인기주라고 보긴 힘들어요. 인기주는요, 평소 사람들의 인식 있잖아요. 제가 그냥 인기주를 단순히 실시간 종목 순위 종목 순위 상에 나온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은 급락 맞는 거 많아요. 여기 있는 거 막 아무거나 매매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급락 맞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인기주는 이렇게 알아두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 있잖아요. 평소 사람들에게 대장주 인식이 좀 있고, 그런 종목 한번 탄력 있게 상승할 때 20% 이상 상승세를 잘 보이는 끼가, 그걸 종목이 끼라고 하거든요. 끼가 좋은 종목들을 인기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여기 떴을 때,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도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들을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줄까 합니다. 뭐냐면요, 이 보시죠, 화살표. 이거를요, 이 무슨 화살표냐면 가격 급등 화살표거든요. 설명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게 보세요. 전일 대비 10% 이상 상승하게 되면요, 이 녹색 화살표가 떠요. 이 전일 대비 10% 이상 보면은 이 화살표가 잘 나오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그 종목이 급등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급등기.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급등기가 있는 종목들이 이제 하락해서 녹색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녹색 화살표는요, 이 지표 추가해서 여기 수식 신호 검색, 이건 키움에 내장돼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가격 급등 해보세요. 있죠? 자, 지금 가격 급등 누른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이게 0.1, 1.1로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자기가 바꿀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2로 바꾸죠. 1.12 그러면 전일 대비 12% 이해되시죠? 그럼 1호라고 하면 전일 대비 15%, 저는 전일 대비 10%로 설정을 해둔 겁니다. 이게 아마 기본 설정일 거예요. 그러면요, 이걸 보고 대봉 LS를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 대봉 LS 녹색 화살표 잘 나오죠. 전일 대비 한 번 상승, 한번 뽑아내면요 20%의 상승도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상한가라고 하는데, 이 보세요. 이 빨간 화살표를 상한가 표시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것도 상한가가 잘 가는 종목들은 종목이 끼가 좋은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한가도 잘 가잖아요. 한번 이렇게 급등할 때. 그럼 이 상한가 표시는 어떻게 했냐? 똑같아요. 신호 검색했다가 상한가 치면 돼요. 그쵸? 이거 상한가 쳐갖고 이거를 누르면요 이 빨간색이 뜨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돼요. 수식은 여기 알아서 있고, 이것도 내장돼 있는 거예요. 상한가 간 종목 여기다가 표시하려면 이렇게 빨간색. 그래서 제가 미인 대회라고 했잖아요. 그 인기 미인 선발 대회, 인기주는 미인 선발 대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인기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몸매가 좋은 사람이 있고, 얼굴이 이쁜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특별히 뭐 코가 이쁜 사람, 눈이 이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사람마다 어떤 사람이 미인이라고 다 미인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매매하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주로 인식이 되어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인기주의 그런 기본 조건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이 종목이 평소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급등 녹색 화살표랑 빨간 상한가 화살표를 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이렇게 실시간 인기 종목 상위에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빠르게 돌려보는 거예요. 녹시자 웰빙. 이거는 뭐 그쵸? 녹색 화살표 조금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미인 대회 선발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많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제일 릴레이트 이거 제가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도 했잖아요. 이거는 보세요. 상한가 막 가죠? 그리고 녹색 화살표 한번 급등할 때마다 계속 나오죠? 이건 인기주의에 부합해요. 역시 사람들이 이게 한번 급등할 때 급등의 끼를 잘 보이고 상한가도 잘 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주로서 사람들에게 많이 선호되는 종목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전력설비 쪽에서도 강했고, 또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 주식으로도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인기주의 기준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그냥 인기주라고 실시간 종목 상위 나오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 실시간 종목 상위 나오는 것들 다 인기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이런 걸 한번 이렇게 눌러보고, 역시 예전에 상승했을 때 같은 테마로서 뭐가 상승을 했고 그때 급등이 크게 나왔던 그런 종목의 끼가 있구나. 이거는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주로서 선발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공략을 하는 겁니다. 예, 짧게 제가 한 8분 안으로 저번에 설명 못했던 거를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요 영상에 딱 붙일게요. 잘 한번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